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바이든의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어제 저녁 실시됐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6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 법안, 인프라 예산, 아메리칸 가족 예산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루어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 곧바로 연설을 비난했습니다. 우선 팍스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멕시코 국경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남부 국경을 통해 수만 명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자이고 많은 이들이 감옥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연설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의 치적인 국경장벽 건설을 완료할 의지가 없으며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갖고 올 것이며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바이든은 실제로 연설에서 국경 문제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민주당 방식의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을 뿐이었습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기대한 중남미 이민자가 쏟아지면서 남부 국경지대는 지금 엄청난 혼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난밤 실시한 바이든의 의회 합동연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외교정책 1순위로 중국의 위협을 꼽았고 미국이 자칫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기립박수를 보냈는데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의 문제지만 틀린 소리는 아니죠. 실제로 워낙 미국의 사활이 걸린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친중파이면서 중국의 소리 없는 도움으로 권좌에 오른 바이든이라도 쉽사리 친중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도 중국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미국의 위기감과 함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바이든은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함께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미소 냉전 때처럼 갈등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중국과 함께 하겠다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은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그는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일말 이어가겠다는 뜻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 당시에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미국 기술 및 지식 재산 절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중국에게 혹시라도 밉보이기는 싫었는지 연설을 통해 시진핑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뭔가가 캥기는 것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바이든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 외교, 디플로머시와 단호한 억지, 스턴 디터런스란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못 박았는데요. 결론은 5년 전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이 핵과 미사일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 능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건데 이게 북한이 그러자 하기 전에는 아무런 성과도 내기 힘든 전략인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이 뒤로 북한을 계속 달래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용돈 쥐어주는 상황에서는요. 자, 가장 중요한 미국 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새롭게 비상하고 있다고 선언하듯이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의회가 총 4조 달러 규모의 3가지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예산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실탄이라고 협박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자기가 최악의 전염병과 경제 위기, 민주주의 공격 속에 취임했지만 미국은 100일간의 구조와 재건 이후 이륙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고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그 무엇도 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사실상 이런 상황을 어부지리처럼 이용한 건데요.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것처럼 말했지만 코로나 직전까지인 트럼프 시절이 요 근래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든은 또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절대 주저앉지 않는다며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4조 달러가 넘는 2개의 초대형 지출 계획을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스스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진행시켜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확보를 위해 이제 미국의 기업과 가장 부유한 1% 미국인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할 때라며 사실상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현재 37%인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과 20%인 100만 달러 이상 자본 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은 다만 중산층은 이미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며 연간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는 어떤 세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2조 2,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2,492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구상인 미국 일자리 계획과 1조 8천억 달러 한국 돈, 약 1,993조 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미 통과된 2조 달러 코로나9 예산과 더해 총 6조 달러가 시중에 풀리는 건데요.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 어떡합니까? 시중에서는 앞으로 연소득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2천이 안 되는 가정은 미국에서 중산층에도 끼지도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실제로 공화당은 총력을 기울여 예산안들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공화당과 비슷한 이유로 이 구상에 반대할 수 있고 반대로 진보 진영은 사회보장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까닭에 강한 설득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할 50개 주 지방정부가 모두 순순히 돈을 내놓을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자본이득세율 인상은 개인의 투자 심리를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증세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직전 슈퍼부자들이 보유한 주식 등 자산을 일제히 팔아치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바이든의 연설이 끝난 직후 반론 연사로 사우스캐롤라이나 팀 스캇 상원의원을 내세웠습니다. 반론 연설은 매해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이 끝난 직후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빅 이벤트인데요. 이번 반론 연설로 흑인이자 공화당 정치인인 팀 스캇 의원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됐습니다. 흑인인 스캇 의원은 미국이 결코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해 BLM 광풍이 몰아닥친 미국에도 양식이 있는 흑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는데요. 그는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미국을 갈라놓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잘하면서 오늘 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꿈꿨던 적이 없다면서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 형제와 함께 조부모의 집에 살았던 유년 시절을 솔직히 묘사했는데요. 흑인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환멸과 분노를 느꼈고 학교에선 거의 낙제할 뻔했지만 기도해주는 어머니와 멘토,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만 가능한 여러 기회가 있었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주도가 된 1차 코로나 구호 예산안 처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워프 스피드 백신 개발 계획이 게임 체인저였다고 강조했으며 바이든이 사립학교와 캐톨릭 스쿨, 타국의 공립학교들이 문을 여는 상황에서도 학교 수업을 늦춰 수백만 명 아이들의 학습 기회가 사라졌고 그들의 미래를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이 제시한 초대형 인프라 법안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축소시키는 인프라 지출은 상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는데요. 스캇 의원은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인종은 어느 한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캇 의원은 우리는 왜 그렇게 분열됐고 불안해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우리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라면 우리를 분열시킬 어젠다를 추진해선 안 된다. 미국의 가족들은 더 나은 것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스캇 의원은 소셜미디어나 각종 경로를 통해 성난 흑인들과 진보 좌파들의 악성 댓글과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데요. 새로운 보수 스타 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코로나 마스크가 이제 필요 없다던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치인들 어찌나 그렇게 꼭꼭 가리고 전염이라도 될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모두들 마스크 쓰고 의회 연설에 나타나신 거 보셨죠? 백신의 효과가 불안한 건지 아니면 마스크의 효과를 기대한 건지 좀 헷갈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